연예인의 기부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배우 장나라가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이 130억이 넘는다고 하죠. 가수 하춘화가 50년 이상 기부한 금액은 200억 이상이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꾸준히 기부를 해왔다는 사실도 대단하고 기부 액수도 상당히 커서 더 놀랍습니다. 연예인의 기부 금액에만 주목하고 돈을 많이 버니까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때 배우 이시연은 100만 원을 기부했다가 악플 세례를 받은 적이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의였는데 기부 액수로 비난을 받는 게 온당할까요? 겨우 100만 원이냐며 악플을 남기는 사람들 중에 만 원이라도 기부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저 사람은 돈을 많이 버니까 뭐 그 정도는 해야지. 세금 안 내려고 그랬을 거야. 이미지 회복하려고 그랬지.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라고 사사건건 꼬투리 잡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설령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베푼다고 한들 그들의 관대함을 무시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는 책이 있습니다. 크리스 앤더슨의 가장 다정한 전염이에요. 전 세계인에게 깊은 영감을 주는 강연으로 유명한 테드의 대표가 쓴 책입니다. 테드 강연은 테드닷컴이나 유튜브에서 무료로 시청할 수 있어요. 수천 명에 달하는 자원봉사 번역가들이 1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합니다. 테드가 무료 배포한 콘텐츠는 수십억 조회수를 올렸어요. 엄청난 후원금도 끌어모았죠. 세상을 이롭게 할 가치를 나누고자 했던 선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더 큰 친절로 되돌아왔죠. 테드를 통해 친절의 강력한 효과를 경험한 크리스 앤더슨은 관대함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완벽한 선행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긍정적인 측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요. 사실 선행의 동기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그건 선행을 베푸는 사람의 마음속에만 있잖아요. 기부한 사람이 기부를 통해 기쁨을 얻는다고 해도, 자신의 평판에 도움이 되었다고 해도 누군가를 살리거나 더 잘 살게 만든 결과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를 알림으로써 더 많은 사람의 선행을 부추길 수도 있어요. 물론 비판적으로 따져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유기견을 돕겠다고 모금을 해놓고는 가로챈 사례나 감형을 노리고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도 있었죠. 저도 의심이 많은 편이라 누군가 착한 일을 할 때는 꼼수가 있는지부터 살피곤 하는데요. 모든 사람이 타인의 동기에 냉소적 시선을 보내는 세상은 금세 암울해진다는 말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타인을 향한 조롱과 모욕, 비난이 난무하는 암울한 세상을 우리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아주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공격적이고 냉소적인 게시물과 동영상들을 접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일단 들여다보면 쉽게 분노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댓글이든 공유하기든 반응을 하면 알고리즘을 부추겨서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가요. 제가 무기력증에 시달리던 한때 암울한 뉴스만 강박적으로 확인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둠스크롤링이라고 한답니다. 둠스크롤링을 할수록 부정적인 생각만 더 깊어지고 무기력의 늪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졌어요. 올해 초에 유독 심했는데요. 그때 선제업고 튀어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었어요. 앞선 제 콘텐츠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혜윤 배우에게 깊은 감동을 받았고, 김혜윤과 변우석 두 배우의 다정함이 제 마음을 변화시켰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다정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내가 그 마음을 받았으니까. 이런 생각이 몽글몽글하게 피어올랐어요. 그러고 나서 만든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너무나 좋은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댓글을 보면서 눈물을 훔치기도 했고요. 너무 벅차서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친절하게 남겨준 선한 댓글들이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 댓글들을 들여다보면서 힘을 얻곤 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최근에 영상을 잘 못 올리긴 했지만 평생 유튜브 열심히 해야지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인터넷의 영향력에 새삼 놀라기도 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인터넷 세상이 아니었다면, 유튜브가 없었다면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그리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를 받을 수 있었겠어요. 초연결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악의를 가진 사람의 악행도 빠르게 퍼져나가지만 우리의 선의와 친절도 어마어마한 전염성을 가져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는 멀티버스 세계관으로 인터넷 세계를 풍자합니다.
주인공 에블린의 딸 조이는 자기 능력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모든 우주와 모든 가능성을 동시에 경험해요. 마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인터넷 세상 같죠. 결국 조이는 우주 최강 능력자가 되었지만 동시에 조금과 파멸을 원하는 허무주의자가 되고 말았죠. 삶의 어떤 의미도 가치도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인터넷 세계에는 모든 삶이 전시되어 있잖아요. 타인의 삶을 마치 나의 삶처럼 들여다볼 수 있죠. 나와 다른 모습을 부러워하며 추정합니다. 모든 욕망을 내 욕망인 양 덧입혀보지만 그럴수록 나 자신의 가치는 사라집니다. 기대와 현실의 괴리에서 오는 분노와 절망이 쌓여가요. 어차피 난 글렀어. 다 부질없다. 순도 100%의 올바름이 아니면 다 더럽다 여기게 돼요. 나무를 쉽게 헐뜯고 혐오의 감정을 거침없이 드러냅니다. 영화는 극중 가장 여리고 하찮아 보이는 캐릭터 조이의 아빠인 웨이먼드의 입을 빌려 세상을 향해 말합니다. 다들 무섭고 혼란스러워서 싸우려는 거 알아요. 나도 혼란스러워요. 모르겠어요. 내가 아는 거라곤 친절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실망하고 세상에 적대적이던 주인공 에블린도 웨이먼드처럼 친절함으로 세상과 맞서기로 합니다. 장난감 눈을 이마에 붙이고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짓죠. 삶을 이루는 거대한 원리가 인간을 허무하게 만들더라도 피식 웃음 짓게 하는 작고 사소한 친절들이 이 삶을 버티게 해주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 서로에게 또 자신에게도 조금 더 관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남들에게 베풀 잠재력이 있어요. 베풀고 싶은 충동은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선한 댓글 하나로 시작할 수 있어요. 작지만 꾸준한 선의가 들불처럼 번져서 선의로 연결된 세상이 만들어질 거예요. 여러분의 친절과 관대함이 제 안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저 역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겠습니다. 더 나은 삶을 만나기 위한 좋은 콘텐츠로 또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